한 번의 우연한 선택이 가족 전체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프랑스 청년 실업률 18%라는 절망적인 현실 때문에 3년간 부모님과 갈등을 겪었던 24살 마틸다의 이야기를요. 왜 하필 그렇게 먼 나라까지 가야 하느냐는 부모님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간 자신의 꿈을 포기하라는 압박을 받았던 마틸다는 결국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용기를 내어 인생을 바꾸는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은 부모님이 단 며칠 만에 보여준 반응은 마틸다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고요. 시간이 흐른 뒤에는 부모님 쪽에서 먼저 깜짝 놀랄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평생 살아왔던 부모님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마틸다의 놀라운 경험담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틸다예요. 지금은 서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파리에서 막막한 미래를 고민하며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자란 곳은 파리 19구 벨빌 지역이에요. 어릴 적부터 다양한 문화가 섞인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아랍계,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길을 걸으면 온갖 언어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보험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셨어요. 전형적인 프랑스 중산층 가정이었죠. 우리 가족은 매우 보수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안정이 최고야. 마틸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고 어머니 역시 모험보다는 확실한 길을 택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공무원이나 교사가 되어라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거든요. 특히 저희 집은 대대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왔던 가문이어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컸어요.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달랐어요. 할머니와 함께 마르쉐에 장을 보러 다니는 게 가장 좋았거든요. 할머니는 토마토 하나를 고를 때도 이 색깔을 봐, 마틸다. 이 향을 맡아봐. 좋은 재료가 좋은 음식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할머니는 프로방스 출신이셨는데 허브와 향신료를 절묘하게 조합하는 비법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10살 때 처음으로 스스로 오믈렛을 만들어 봤어요. 계란을 젓고 팬에 버터를 두르고 조심스럽게 뒤집는 과정이 마치 과학실험 같았거든요. 완성된 오믈렛을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음식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나는 커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썼어요. 중학교 때는 학교 급식을 먹으면서 늘 생각했어요. 왜 이 음식은 맛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집에 와서는 급식 메뉴를 재현해보면서 나름대로 개선해보곤 했죠. 어머니는 마틸다가 요리에 재능이 있나 봐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그땐 그저 취미일 뿐이었어요. 친구들 생일 파티 때마다 제가 만든 케이크를 가져가서 인기를 끌었던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진로를 정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안정적인 길을 원하셨죠. 수학을 잘하니까 경영학이나 회계학을 전공해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음식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몇 달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결국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파리 소르본대학교 식품공학과에 진학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도 공학이니까 취업은 될 거야 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했어요. 식품공학이라면 과학적인 접근으로 음식을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그로알리망테르라고 불리는 이 전공은 식품의 영양 성분부터 가공기술, 품질 관리까지 모든 걸 다루는 분야였습니다. 대학교 2년 때까지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하고,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그런데 2년 말에 뭔가 아쉬움이 들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식품의 성분을 분석하고 가공하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됐거든요. 실험실에서 하는 연구가 실제로 사람들의 식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셀사에서 커뮤니케이션과 디지털 마케팅을 부전공으로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건강한 음식 문화를 널리 알리고 싶었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의아해하셨어요. 마케팅은 왜 배우는 거야? 식품공학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 라고 물으셨죠. 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그래도 하나 더 배우는 게 나쁘지 않네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케팅 수업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브랜드 스토리텔링, 소셜미디어 전략, 소비자 심리까지 모든 게 신선했거든요. 특히 글로벌 브랜드들이
어떻게 다른 문화권에 진출하는지 배우는 케이스 스터디가 흥미로웠습니다. 네슬레가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때 현지 입맛에 맞춰 제품을 변화시킨 사례를 보면서 문화 간의 소통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그렇게 3학년이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프랑스 음식 회사에 취직해서 평범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맥도날드나 다논 같은 대기업의 제품 개발팀에서 일하는 것이 제 꿈이었거든요. 주변 선배들도 대부분 그런 길을 택했었고요. 그런데 3학년 가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건이 일어났어요. 학교에서 주최한 세계 음식 문화 체험 위크라는 행사가 있었거든요. 매일 다른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이벤트였습니다. 월요일은 이탈리아, 화요일은 멕시코, 수요일은 모로코 음식이었어요. 목요일이 바로 한국의 날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아시아 음식이라고 해봤자 중국집에서 파는 볶음밥 정도만 먹어봤거든요. 친구 엠마가 마틸다, 같이 가자. 김치라는 게 신기하다던데 라고 해서 따라갔어요. 학교 식당에 한국 음식 부스가 차려져 있었는데 빨간 김치와 각종 반찬들이 정말 화려했거든요.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지만 색깔만으로도 식욕이 돋았습니다. 처음 한 스푼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김치찌개의 얼큰한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맛, 매운맛, 감칠맛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비빔밥의 다양한 나물들이 하나하나 다른 맛을 내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완성된 요리가 되는 게 신기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식사 후였어요.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졸음이 쏟아졌는데 한식을 먹고 나니 몸이 가볍고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이상해. 이렇게 포만감이 있는데 왜 속이 편하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서 잠이 안 왔어요. 계속 한식의 그 맛이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을 켜고 한식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효식품의 건강 효과, 다양한 채소의 영양소, 천연 조미료 사용법까지 알아갈수록 매력적이었어요. 특히 프랑스 음식과의 차이점이 흥미로웠습니다. 프랑스 요리는 버터와 크림, 치즈를 많이 사용해서 진하고 풍부한 맛을 내는데 한식은 발효와 자연의 맛을 살리는 거였거든요.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어요. 그때부터 제 일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파리 13구에 있는 한국 식당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작은 식당들이었지만 하나하나가 보물 같았거든요. 불고기, 잡채, 떡볶이, 순두부찌개까지 메뉴판에 있는 모든 걸 주문해서 맛봤습니다. 식당 사장님들이 이 프랑스 학생이 왜 이렇게 한국 음식을 좋아하지? 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던 기억이 생생해요. 한국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찾던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한국 음식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CJ제일제당의 비비고 브랜드가 전 세계로 진출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거든요. 바로 이거야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해온 식품공학과 마케팅 지식, 그리고 한식에 대한 열정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분야였어요.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머릿속으로 온갖 계획들이 돌아다녔거든요. 다음 날 아침부터 한국 푸드테크 기업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스타트업에서 글로벌 마케팅 인턴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발견했어요. 자격 요건을 보니까 제가 딱 맞는 거예요. 식품 관련 전공, 마케팅 경험, 그리고 한식에 대한 열정까지 모든 조건이 부합했거든요. 이력서를 쓰면서 그동안 운영했던 인스타그램 계정도 포트폴리오로 첨부했어요. 프렌치 거리 사랑한 K푸드라는 콘셉트로 만든 계정이 1000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식 레시피부터 문화 이야기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올렸던 것들이 모두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서 정말 떨렸어요.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나서 화상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관님들이 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정말 흥미로운 콘텐츠네요. 프랑스 사람이 한식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다니 놀랍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면접에서 제가 한식의 글로벌화 가능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한식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음식이에요. 서구 사람들이 점점 건강한 음식을 찾고 있는 지금, 한식은 정말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죠. 면접관님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손흥이 좋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틀 후에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메일을 확인하는 순간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기숙사 룸메이트가 마틸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볼 정도였거든요. 한국에서 인턴십을 하게 됐어. 라고 말하니까 친구들도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건 쉽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조심스럽게 꺼내봤거든요. 엄마, 아빠, 제가 한국에서 인턴십을 하게 됐어요 라고 말하니까 두 분 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한국, 왜 하필 그렇게 먼 나라까지 가야 하는 거야? 라고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어머니도 프랑스에도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 굳이 아시아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라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설득을 시도했어요. 제가 왜 한국에 가고 싶은지,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설명했거든요. 이건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기회예요. 한식과 푸드테크 분야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거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점점 마음이 움직이시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제가 그동안 한식에 얼마나 열정을 쏟았는지 보셨거든요. 결국 일주일 후에 아버지가 마틸다가 정말 원한다면 허락하겠다. 하지만 조심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13시간 비행이었는데 설렘과 긴장이 섞여서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와, 정말 한국에 왔구나라는 실감이 났습니다. 공항부터가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서울에 첫 발을 디딘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지하철이 정말 깨끗하고 시간이 정확한 거예요. 파리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리고 24시간 편의점이 곳곳에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밤늦게도 뭔가를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편리했습니다. 첫 출근 날은 정말 떨렸어요. 회사는 강남에 있는 스타트업이었는데 사무실이 정말 현대적이고 활기찼거든요. 직원분들이 모두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특히 팀장님이 마틸다 씨, 환영합니다. 프랑스에서 온 우리 팀의 새로운 멤버예요 라고 소개해 주셨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에 빨리빨리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점심시간이 15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최소 1시간은 여유롭게 식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정말 빨리 먹고 바로 일터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처음 며칠은 체할 뻔했어요. 회사 업무 처리 속도도 정말 빨랐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피드백이 오고 수정사항도 즉시 반영해야 했어요. 프랑스에서는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천천히 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실시간으로 진행됐거든요. 처음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문화가 나름대로 합리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빠른 의사결정과 즉각적인 실행력이 회사의 경쟁력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효율성 면에서도 훨씬 좋았어요.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핵심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한국 직장 문화를 배워갔어요. 팀원 중 한 분이 마틸다 씨는 어떤 한식을 가장 좋아해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김치찌개요. 정말 맛있어요 라고 답하니까 모든 분들이 웃으면서 와, 정말 한국 사람 같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사 근처에 있는 맛집들을 하나씩 탐방하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낮에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밥 같은 정통 한식을 먹고 저녁에는 치킨이나 떡볶이 같은 분식도 도전해봤거든요. 각각의 음식이 주는 만족감이 달랐어요. 특히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는 치맥 문화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동료들이 마틸다 씨, 금요일에 한강 치맥 어때요? 라고 제안했을 때 정말 신났거든요. 강변에 앉아서 시원한 맥주와 바삭한 치킨을 먹으면서 서울 야경을 보는 게 이렇게 낭만적일 줄 몰랐어요. 한국의 안전함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돌아다녀도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파리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기가 좀 무서웠는데 서울은 자정에도 사람들이 평범하게 길을 걸어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런 안전한 도시에서 살 수 있다니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는 한쪽으로만 서고 지하철 문 앞에서는 내리는 사람을 먼저 기다린 후에 타는 문화가 정말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민의식이 높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업무에서도 점점 적응해갔어요. 한식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거든요. 프랑스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제 주요 업무였어요.
김치를 프랑스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매일 했습니다. 시장 조사를 하면서 프랑스 소비자들의 성향을 분석했어요. 건강한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발효식품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발견했거든요. 김치가 프로바이오틱스의 보고라는 점을 강조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팀에 제안했습니다. 동료분들이 제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마틸다 씨만이 알 수 있는 프랑스 시장의 특성이네요 라고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가 외국인이라는 점이 오히려 장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턴십 기간 동안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처음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만 할 줄 알았는데 점점 일상 대화가 가능해졌거든요. 동료분들이 마틸다 씨 한국어 정말 늘었어요. 라고 칭찬해 주실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탐방했어요.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명동, 홍대까지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각 지역마다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특히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인사동에서 전통 찻집에 앉아 있을 때 정말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를 마시면서 창밖의 한옥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했거든요. 파리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평온함이었습니다. 인턴십이 끝나갈 무렵 회사에서 정규직 채용 공고가 올라왔어요. 바로 제가 하고 있던 업무와 관련된 포지션이었거든요. 이건 운명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원을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이제 현실이 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정규직 지원서를 제출하고 며칠 후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말 기뻤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진짜로 한국에 정착해서 살게 되는 거였거든요.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정규직으로 채용됐어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틸다야, 정말 축하한다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래도 가족과 친구가 있는 프랑스에서 취업하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거든요. 너 혼자 거기서 정착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 내가 원하는 삶은 여기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취업도 어렵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기회가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전화로 계속 설득했어요. 한국에서 일하는 게 제 꿈이에요. 한식을 세계로 알리는 일을 하고 싶다고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요? 라고 간절히 말했거든요. 부모님도 제 열정을 보시고 점점 마음이 움직이시는 것 같았어요. 결국 일주일 후에 아버지가 마틸다가 정말 원한다면 허락하겠다.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프랑스로 돌아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도 우리가 너를 믿는다. 조심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라 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인턴 때와는 완전히 다른 책임감이 있었거든요. 한국어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전문 용어들이 정말 어려웠어요. 이게 맞나? 라고 계속 의심하면서 동료분들께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회의에서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토론을 따라가기 어려웠거든요. 제가 의견을 말하려고 하면 죄송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라고 물어봐야 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위축됐어요. 그런데 팀장님이 마틸다 씨, 천천히 하세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늘어날 거예요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동료분들도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셨거든요. 특히 제 옆자리에 앉은 민준 씨가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보다 3살 많은 선배였는데 정말 따뜻한 분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한국어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회사 생활의 노하우도 알려주셨거든요. 마틸다 씨,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맛있는 한식당도 추천해 주셨어요. 오늘은 순대국 어때요? 정말 맛있는 집이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데려가 주시기도 했거든요. 덕분에 회사 근처의 숨은 맛집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민준 씨 덕분에 한국 직장 문화도 빨리 익힐 수 있었어요. 회식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상사분들께는 이런 식으로 인사하시면 좋을 거예요 라고 조언해 주셨거든요.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민준 씨가 마틸다 씨, 괜찮아요? 약국에서 감기약 사다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 챙겨주다니.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에는 민준 씨가 서울의 숨은 명소들을 소개해주기도 했어요. 마틸다 씨, 성수동에 가봤어요? 정말 분위기 좋은 카페들이 많아요 라고 하시면서 함께 가자고 제안해 주셨거든요. 성수동의 핸드드립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라고 말했더니 서울에는 아직 숨겨진 보석 같은 곳들이 많아요 라고 웃으며 답해 주셨어요. 민준 씨는 제가 한국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정말 잘 이해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처음 회사 다닐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마틸다 씨는 정말 열심히 하시니까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라고 덧붙이셨거든요. 한국어 공부도 도와주셨어요. 업무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들을 정리해서 알려주시고 이렇게 말하면 더 자연스러워요 라고 조언해 주셨거든요. 덕분에 한국어 실력이 정말 빨리 늘었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민준 씨의 도움이 컸어요. 제가 프랑스 시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조언해 주셨거든요. 프랑스 소비자들의 특성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팀원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점점 회사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처음에는 서툴렀던 업무들도 익숙해지고 동료분들과의 의사소통도 훨씬 자연스러워졌거든요. 마틸다 씨, 정말 늘었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팀장님이 마틸다 씨, 프랑스 시장 진출 프로젝트를 맡아보시겠어요? 라고 제안해 주셨어요. 정말 기뻤거든요. 제가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을 드디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한식을 프랑스에 알리는 전략을 세우고 현지 유통업체들과 협의하는 일까지 맡게 됐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과의 연락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매일 전화했는데 점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바쁘기도 했지만 뭔가 서로 어색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게 계속 걱정되시는 것 같았어요. 마틸다야, 거기서 혼자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고, 친구는 사귀었니? 외롭지 않니? 라고 걱정해 주셨거든요. 저는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답했지만 뭔가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어머니는 그래도 가족이 있는 프랑스가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가끔 하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반년쯤 지났을 때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생각처럼 잘 안 풀리고 한국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는데 자꾸 실수가 났거든요. 그날 밤 혼자 집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정말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목소리가 그리워지고 프랑스 친구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생각났거든요. 혹시 부모님 말이 맞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음 날 민준 씨가 제 표정을 보시고 마틸다 씨,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처음엔 괜찮아요 라고 답했는데 민준 씨가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요 라고 제안해 주셨거든요. 카페에서 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가끔 정말 힘들어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일도 생각보다 어렵고 라고 말했더니 민준 씨가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신입사원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틸다 씨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벌써 이렇게 적응하신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마틸다 씨가 하고 있는 일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라고 덧붙이셨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다시 힘이 났어요. 맞아.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 조금 힘들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 씨 덕분에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그 후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더 집중적으로 하고 업무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점점 자신감이 생기면서 실력도 늘었거든요. 팀장님도 마틸다 씨, 정말 많이 늘었네요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1년이 지날 무렵
저는 완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했어요.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됐고, 업무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거든요. 프랑스 시장 진출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전화를 할 때마다 언제 프랑스에 놀러 올 거니? 라고 물어보시고, 한국 생활이 정말 괜찮니? 라고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아무리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해도 완전히 안심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해서 제 생활을 직접 보여드리기로 한 거예요. 엄마, 아빠, 한국에 놀러 오세요.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보시면 안심하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먼 곳까지 가야 하나? 라고 주저하셨지만 제가 계속 설득해서 결국 한국을 방문하기로 하셨어요.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봐야겠다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요. 드디어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게 된 거였습니다. 부모님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셨을 때 정말 떨렸어요. 1년 반 만에 만나는 거였거든요. 공항 게이트에서 나오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엄마, 아빠, 라고 달려가서 안아드렸을 때 아버지가 우리 딸 많이 컸네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부모님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과 고층 빌딩들을 보시면서 와, 정말 현대적이네라고 감탄하셨거든요. 어머니는 도로가 정말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파리와 비교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원룸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편리하게 되어 있구나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특히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문화에 대해 설명해 드렸을 때 정말 위생적이네라고 감탄하셨거든요. 첫 한식 경험은 회사 근처 한식당에서였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각종 반찬들을 드시면서 이게 바로 마틸다가 그렇게 좋아했던 음식이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김치를 한 젓가락 드시고 매운데 비맛이 깔끔하네라고 놀라워하셨어요. 반찬이 무료로 리필된다는 걸 알려드렸을 때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네라고 정말 신기해하셨습니다. 지하철을 처음 타셨을 때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어요. 부모님이 지하철의 깨끗함과 정시성에 정말 놀라셨거든요. 파리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르네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시고 시민의식이 정말 높구나라고 감탄하셨습니다. 명동에서 쇼핑을 경험하시면서 화장품 가게 직원분들의 친절한 서비스에 감동받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해 주시고 샘플도 아낌없이 주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서비스가 정말 좋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거리 음식도 함께 맛보셨는데 호떡을 드시면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하네. 정말 맛있다라고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특별한 경험은 제가 효소 찜질방에 모시고 갔을 때였어요. 강남 근처에 있는 한 웰니스 센터였는데 한국 전통 발효 기술을 이용한 효소 찜질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이게 뭐야? 라고 부모님이 신기해하셨는데 직원분이 쌀겨와 각종 약초를 발효시켜서 만든 자연 찜질이에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좀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정말 안전한 거야? 라고 어머니가 걱정하셨거든요. 하지만 직원분이 60도 정도로 자연 발열되는 거라 몸에 전혀 무리가 없어요. 오히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죠 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안심하셨습니다. 효소 찜질 체험복을 입고 발효된 톱밥 더미 안에 들어가시는 모습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이상해, 뜨거운데 숨쉬기가 편하네라고 아버지가 놀라워하셨거든요. 어머니도 향이 정말 좋아. 마치 숲속에 있는 것 같아라고 감탄하셨어요. 15분 정도 찜질을 하고 나오셨을 때 부모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몸이 정말 가벼워졌어 라고 아버지가 팔을 쭉쭉 펴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어머니는 피부가 부드러워진 것 같아. 이런 신기한 체험이 있다니 라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찜질방 휴게실에서 식혜와 계란을 먹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구나 라고 문화적 차이를 느끼셨어요. 특히 아버지가 프랑스에는 이런 시설이 없는데 정말 건강에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드시는 것 같았어요. 경복궁에서 수문장 교대식을 보시면서 정말 웅장하고 아름답다라고 감탄하셨고 북촌 한옥마을의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 평온함이 도시 한복판에 있다니라고 놀라워하셨거든요.
찻집 사장님이 따님이 정말 한국을 사랑하시더라고요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부모님이 정말 뿌듯해 하시는 표정이었어요. 한강공원에서의 치맥 체험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강변에 앉아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면서 야경을 보는데 이런 여가 문화가 있구나. 정말 로맨틱하네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주변의 가족들과 연인들이 평화롭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사람들이 정말 여유롭게 사는 것 같아라고 감탄하셨거든요. 밤늦게 한강공원에서 숙소로 돌아가면서 길거리의 안전함을 체험하셨어요. 자정이 넘어서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파리에서는 이 시간에 혼자 다니기 무서운데 여기는 정말 안전하네라고 어머니가 놀라워하셨습니다. 제 회사를 방문하셨을 때의 반응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동료분들이 마틸다 씨 부모님이시죠. 따님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라고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도 마틸다 씨는 우리 팀의 보물이에요라고 칭찬해 주셨거든요. 부모님이 제 업무 환경을 직접 보시고 딸이 이런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구나라고 정말 안심하셨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분들과 함께 갈비탕을 드시면서 이렇게 깊은 맛이 나는 음식이 있구나라고 감탄하셨습니다. 민준 씨가 한국 음식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시자 정말 맛있어요. 마틸다가 왜 한식을 좋아하는지 알겠네요 라고 답하셨어요. 이태원에서 다양한 국가의 음식을 맛보시면서 서울 안에서 세계 여행을 하는 기분이네 라고 신기해하셨고 홍대에서는 젊은 사람들의 에너지와 길거리 공연을 보시면서 정말 활기차고 자유로운 분위기네 라고 즐거워하셨어요. 노래방 체험도 특별했습니다. 이게 바로 노래방이구나 라고 신기해하시면서 프랑스 샹송을 부르셨거든요. 제가 케이팝 노래를 부르자 마틸다가 정말 한국 사람이 다 된 것 같네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시장 구경도 정말 즐거워하셨어요. 광장시장에 가서 빈대떡과 마약김밥을 드시면서 이런 서민적인 음식이 이렇게 맛있다니라고 놀라워하셨거든요. 시장 상인분들이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라고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시는 모습을 보시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정이 많구나라고 감동받으셨어요. 한의원 체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가는 한의원에 모시고 가서 맥진과 상담을 받아보셨는데 한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가 많으시네요. 어깨와 목이 많이 뭉쳐 있어요. 라고 정확히 짚어주시니까 어떻게 맥만 짚고도 이걸 알 수 있지? 라고 정말 신기해하셨어요. 침과 부항 치료도 받아보셨는데 처음에는 무서워하셨지만 치료 후에 정말 몸이 가벼워졌어 라고 만족해 하셨거든요. 서양의학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네. 정말 흥미로워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경험해 보셨어요. 어머니가 감기 기운이 있으셔서 근처 병원에 갔는데 진료비가 정말 저렴한 걸 보시고 깜짝 놀라셨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비용으로는 진료를 받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에 감탄하셨어요. 그런 경험들을 하시면서 부모님의 마음이 점점 바뀌시는 게 느껴졌어요. 마틸다야, 한국에서의 내 생활을 직접 보니까 정말 안심이 된다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다행이야 라고 덧붙이셨어요. 어머니도 한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인 줄 몰랐어. 안전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도 여기서 살고 싶어졌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딸 보러 한국 왔다가 우리도 살고 싶어졌다라고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프랑스의 느린 행정 처리와 높은 물가, 그리고 치안 불안을 생각하니까 한국이 훨씬 살기 좋다고 느끼셨던 거예요. 제가 한국의 F5 13 연금 영주권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60세 이상이고 프랑스 연금이 한국 국민 소득의 2배 이상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부모님이 정말 관심을 보이셨거든요. 정말이야? 그럼 우리도 가능한 거네라고 아버지가 놀라워하셨어요. 부모님 연금이 조건에 충분히 맞았거든요. 한국에서 살면 의료비도 저렴하고 교통비도 싸고 무엇보다 안전하니까 좋을 것 같아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진지하게 상의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파리 아파트를 팔면 한국에서 좋은 집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아버지가 계산해 보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경기도 근교에 조용한 집을 구해서 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어머니도 동의하셨어요. 부모님이 마틸다야, 우리 정말 한국으로 이주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이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며칠 살아보니까 확신이 선다. 여기가 우리 노후를 보낼 곳이야 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하셨거든요. 부모님이 프랑스로 돌아가신 후 정말 본격적으로 이주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파리 아파트 매매 절차를 밟고 한국의 경기도 지역 주택들을 알아보기 시작하셨거든요. 영주권 신청 서류도 준비하시면서 내년에는 한국에서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제 동생 소피까지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님이 찍어온 사진들과 영상들을 보고 언니, 나도 한국 가고 싶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특히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 한국어 배우고 싶어. 한국 대학교에 유학 가면 안 될까? 라고 물어봤어요. 소피가 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 한국 팬이 되었어 라고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제가 혼자 한국에 와서 시작한 일이 결국 가족 전체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였거든요. 지금은 부모님이 한국 이주 준비를 하시고 동생은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민준 씨와는 연애도 시작했고요. 우리 가족이 모두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네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부모님이 딸 덕분에 한국으로 인생 리셋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뿌듯해요. 그때 우연히 본 한식 체험 행사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